예, 그러면은 북미 정상회담 발표가 이렇게 미뤄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는지 또 이 북한이 오늘 미국을 비판하고 나선 부분에 대해서도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선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유 기자,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일주일 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만 군부를 떼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. 네,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3, 4주 안에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판문점 회담 가능성을 직접 언급을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5월 말 판문점 개최설 이것이 기정사실화했던 것인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넘도록 이렇게 같은 말만 반복, 다 결정됐다 이런 말만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판문점은 약간 가능성이 멀어지고 오히려 싱가포르가 더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. 네, 그런 관측의 배경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판문점의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백악관 참모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미국 내 분석이 있습니다. 예. 판문점 하면 아무래도 분단이 확정된 정전협정의 장소이고 여기서 북미가 만나면 평화협정 얘기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.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. 예, 그렇다면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 관심사가 북한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상승 때문에 그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기 힘들다. 뭐 이런 분석이겠군요. 네, 하지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판문점 회담 자체는 굳은 자 이미 결정이 돼 있는데 그러나 의제를 북한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장소 이것들을 이제 협상 카드로 좀 쓰고 있다. 이런 분석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협상 카드다. 그렇다면은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판문점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릴 테니 너희도 뭔가 보여달라. 뭐 그런 대북 메시지다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군요. 자, 그렇다면은 앞서도 이제 전해드렸지만 북한도 오늘 이례적으로 이제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? 이 역시 그러면 어떤 북한의 미국을 향한 대미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? 네, 북한의 진위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북한이 내놓은 메시지가 이렇게 아주 작진 않습니다. 예. 계속해서 압박과 위협을 하면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. 그리고 외무성 대변인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의제 조율 과정에서 좀 약간의 일종의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.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. 그렇군요. 아무튼 뭐 우리 입장에서는 양자의 속뜻이 속내가 뭔지를 잘 파악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게 일단 중요할 텐데 자,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제 미국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? 아무래도 미국의 속내를 좀 직접 듣고 왔을 텐데 오늘 뭐 관련해서 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? 네,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저희 취재진이 접촉을 해서 좀 물어봤는데 우리가 북미 회담 일정 때문에 애태울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당연히 미국이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그런 흐름을 우리에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발언으로 밀어볼 때 청와대가 이제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 북미 간 물밑 접촉 기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. 기류를 파악했다 그러면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어쨌든 뭐 북미 정상회담 열리는 건 확실하고 5월 말이냐 뭐 6월 초냐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?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더 범위를 좀 좁혀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? 네, 날짜를 좀 보자면 한미 정상회담은 일단 5월 22일, 이번 달 22일에 열리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정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, 그러니까 G7 회의가 있는데 바로 다음 달 8일입니다. 이 사이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. 왜냐하면 북미 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7 회의에서 북미 회담 결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자연스럽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북미 회담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듯이 북한도 중국과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만약에 그 뒤에 북미 회담을 하자라는 입장이 나올 경우에는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관여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. 이렇게 되면 G7 정상회의 이후로 날짜가 좀 더 미뤄질 수도 있다.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준비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근데 눈에 띄는 게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. 네, 노동신문에 논평이 나왔습니다. 좀 보면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에 와서 했던 얘기를 거론을 합니다. 북한의 미소 외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. 김여정 이제 부부장 그 당시 특사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저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평화의 사도로 둔갑을 했느냐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. 이제 한반도 대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니까 급변한 아베 총리를 이제 비판한 건데
재팬 패싱이 두려워서 이제 와서 돌변한 것 아니냐.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좀 일종의 돌직구를 던진 셈입니다. 그렇군요. 그동안 이제 북한의 일본에 대한 좋지 않았던 감정이 분명히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유선희 기자였습니다.